여러분 안녕하세요. CES 탐구 생활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23년 행사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참 많은데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과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았는지 이번 편에서 저희 정금인 교수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 혁신상. 이 상이 가장 좋은 상인가요? 그렇죠. 그 기술적인 의미도 있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디어의 혁신상이 있어요. 작년에 받은 거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게 뭔지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럼 이제 뭐 이게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개인지 또는 강아지인지 뭐 새인지 판단해서 작업을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부분은 수도관에 로봇을 넣어서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 좀 재미난 혁신상이 있었고요. 네, 아까 지크립토는 아까 좀 봤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SK의 배터리 부분들 이제 뭐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부분인데 니켈 함량을 높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닷이죠. 많이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인데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로 시작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커지면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적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이 뭐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악을 바꿔주기도 하고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벌시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혁신상을 받았고요. 네, 커피 머신, 뭐 원두의 뭐 상태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분석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LG의 전문가용 모니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캐논의 뭐 원격 회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이제 그 명지대학교 정상국 교수님께서 만든 이제 회사인데 뭘 하냐면 이제 카메라에 물이 묻으면 이제 그 화질이 떨어지니까 그 물 입자를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계속 혁신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다음에 이게 그래핀 스퀘어도 우리나라 부분이에요. 그래핀에서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걸 어떤 히팅이라든가 여러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부분들, 뭐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요 회사는 이제 청진기를 몸에 뭐 원격 청진기인 거죠. 달아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좀 있고요. 뭐 비슷하다는 게 몸에 부착해서 원격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보안 부분들. 올해 또 보안이라는 게 또 하나의 또 키워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부분은 이제 뭐 우리 보통 이제 뭐 이 그 폴더블 폰에서 거기에 이제 가볍게 어떤 유리를 좀 입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뭐 로열에 좀 쓰였다 그럽니다. 로열이 예전에 좀 있었죠. 네, 이렇게 최고 혁신상을 다양한 기업들이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까 커피 머신 어떤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지 직접 가서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혁신상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 많이 받지만 해외 기업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이번에 어떤 기술과 제품으로 혁신상 받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파트 2에 안 나온 업체들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액세서빌리티 이제 접근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식 양변기 리프트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래 보청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로 또 제론 테크놀로지랑도 연결되는 실버 산업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컴퓨터 페리페럴 앤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들, 뭐 보안이라든가 컴퓨터 연결 기기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CES의 전통적인 기기인 거죠. 디지털 이미징, 뭐 사진이나 카메라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어러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어떤 최근에 신발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랑도 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의 내비게이션 기능 그쵸, 그런 그쵸. 게 있는 거죠? 신발에서 이제 뭐
왼쪽 오른쪽으로 알려줄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신발이라는 게 또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돼서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의 어떤 걸음걸이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코 디자인하고 웨어러블 쪽에서는 그 네 번째 부분이 좀 재미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좀 신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키 네. 부츠를 좀 활동성이 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활동이 편하게 네. 만들고 나머지를 천으로 감싸고 이게 위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키장 가면 이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좀 쉽게 하겠다 이런 네.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이스 레코더라든가 이제 골전 또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뭐 수면 보조해 주는 부분들 여러 이제 웨어러블 기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조금 더 개선된 네, 기능들이 네, 네, 네. 들어가서 네. 혁신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이번 CES 또 국내 한국 기업들의 활약도 되게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혁신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의 메모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바라고 하는 국내 이제 충전 로봇 업체거든요. 로봇이 가서 충전해주는 업체. 혁신상을 2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 로봇이었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로 3D 모델 생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참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속 이제 웨어러블 기기 통해서 의료용 초소형 이제 혈압계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기술 쪽에는 뭐 이제 기계 쪽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용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버추얼 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부분에서 뭐 VR 훈련복인데 이제 소방관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뭐 반려견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혁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보면 이제 뭐 V터치나 비주얼 캠프는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V터치 이제 뭐 이게 가상 터치로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주얼 캠프 같은 건 이제 시선 추적으로 인터페이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기업들 활약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 몇 개씩 수상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173개가 받았다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저는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세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분이 세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대충 보면은 뭐 삼성 46개, LG 28개, SK 8개, 현대중공업 9개,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48개 정도 수상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최고 혁신상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대기업, 스타트업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또 CS 2023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그러면 CES 2023의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더밀크가 매번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누구나 혁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산업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존 디어의 뭐 이제 농슬라로 불리는 농업용 자율주행 트랙터 부분, 농기계 AI 자율주행 결합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봇의 어떤 의료와 IT를 결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이제 코스맥스 부분들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프링커라고 하는 뭐 디지털 타투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즉석에서 이제 파우더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맞춤형 최적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는 이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항상 이제 이슈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웅진의 이제 그 AR 워즈가 AR로 이제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2년 연속 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1편부터 지금 3편까지 CES 2023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휴먼 시큐리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시큐리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맑은 물, 그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환경 보호와
그다음에 푸드테크라든가 여러 개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연속성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홈이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이 커가면서 그 실내 공간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공간, 메타버스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웹3와 메타버스 연결되는 부분들, 그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맞춤형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뭐 세이버잇이나 뭐 코스맥스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분석해서 또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공정을 단순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상반되는,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보안을 붙여야 되고, 그런 보안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서비스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그 보안 기술이 들어가면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AI의 트렌드에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프로세서 들어가는 것처럼 인베디드 AI의 상용화가 또 하나 변화를 가져올 거고, 요 초고대 AI의 흐름들 두 개를 좀 봐야 되고요. 그 우리나라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와 플랫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서비스란 거는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데 플랫폼이란 거는 어떤 거는 가져와야 되고 어떤 건 개발해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들 좀 잘 판단을 해서 업체들이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산업이 전반적으로 융합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를 7가지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CES 2023 탐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개막도 하기 전에 총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CES를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유익한 내용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더메이크는 CES 2023에 특별 취재단을 파견하는데요. 우리 정 교수님도 가시죠? 네, CES는 더밀크와 함께. 네,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